네. 오늘 ECB의 스탠스에 대해서 다음 주 또 FOMC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앞서 나온 대로 유리나 캐스터가 지적을 했지만 부양 기대감은 계속되는데 사실 이번에 9월에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힌트를 기대했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ECB에 속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김정수 전문가님 당장 이번 ECB 이번에 포지션으로 인해서 다음 주 FOMC 영향력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이제 금리 인상은 진짜 말 그대로 상당히 물 건너 간 거죠. 일단 그 유럽 쪽에서 이 유로화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제 네. 달러 강세를 막기 위한 조치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 연준 쪽에서는 이 미국 경기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굉장히 호황이잖아요. 호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 3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뿌려낸 돈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계속 거절하면서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으니까 초과 지급 준비율에 대한 인상을 가져왔던 거고 이로 인해서 달러가 원래 한참 전부터 이 약세 흐름으로 좀 갔어야 되는데 이 강세 흐름 가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도 방향을 이번에 선택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번에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국 동결, 이제 그리고 미국 쪽의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미국 쪽에서는 이제 금리 동결이나 인하 쪽에 대한 포커스로 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 쪽에서는 실제는 네.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가 반대하기 때문에 동결이나 인하 조치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 카드를 못 건드니까 네. 초과 지급 준비율에 대한 인상을 오히려 방법을 바꿔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 쪽에서도 선택을 하는 게 만약에 달러 쪽이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틀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바꾼 거라 보고 있고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FOMC 쪽에서 달러 강세에 대한 반격을 방어를 좀 해줄 수밖에 없는 포지션으로 갔다.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은 물 건너 갔고 금리 동결이나 인하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영향을 줄 거로 봅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더 강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ECB 쪽에서도 살짝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금리 인하 포지션을 준 거다, 시그널을 준 거다. 이렇게 서로 장군멍군 한 거예요. 쉽게 알겠습니다. 말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로화 약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변동성의 그 원인을 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이건무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지금 뭐 사실 ECB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경기 부양 시그널 나올 줄 알았고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도 더블샷 기대감까지 나오잖아요. 거의 50bp 인하까지요. 네. 여기에 대한 영향력. ECB의 이번에 스탠스가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그널인가요? 일단은 ECB에 대한 의중은 이 미국의 FOMC를 결과를 보고 또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도 네. 놓지 않는 게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는 필요하다. 네, 네. 이야기를 드려왔고 또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미국의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을 하기까지가 경기의 회복세에 대한 시그널이라든지 경기 둔화에 대한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네. 경기 지표가 좋으면 오히려 금리 인하를 못할까 봐 걱정의 눈초리로 증시가 움직였거든요. 예전에 뭐 이제 그 고용 지표가 좋아져서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걱정이 이제 인하를 못하면 못하는 거 어떡할까라는 아닌가. 네. 걱정을 했었는데 네. 참 웃기죠, 그렇죠? 경기가 좋아지는데 사실 오히려 그럼 시장이 더 좋아야 네.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면은 이번에 ECB에서 나온 내용들은 네. 결국에는 유럽의 성장 또 글로벌 경기에 대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FOMC의 입장에서도 경기 성장률에 대해서 반하는 이야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FOMC가 먼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라면은 유럽 또 중국 또 아시아도 마찬가지로 그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당장은 하루는 긍정적으로 기다리고 하루는 또 부정적으로 기다리기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일희일비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FOMC 발표 때까지 계속 무언가가 우리가 좀 버텨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FOMC 결정까지는 조금 시장을 좀 관망하는 자세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버텨보는 시장이기도 하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5bp든 50bp든 네. FOMC 회의에서의 부양 기조는 이번에도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가요? 이번에 이제 이 네. 7월 주 초반 때에도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분기 이 통화정책 연설을 했었잖아요. 네. 여기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임기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강하게 그래 이 경기 부양 의지는 좀 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네. 7월달 아무리 늦어도 이 조만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할 것 같고요. 만약에 7월달에 하게 된다라면은 이 연말까지 한 번 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뭔가 전환점을 받지 못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이 경기에 대한 속도 조절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 저는 조금이라도 네. 뭐 1%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시장을 완벽하게 비관적으로 내려놓는 장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또 근거가 되는 게 우리 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까지 있다라면 이번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뎌보자라고 조금 긍정적인 자세를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많은 보도에서는 ECB에 속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이로 인해서 FOMC에서도 기대 약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강우 전문가는 여전히 좀 기대가 실려 있다라는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관전 포인트를 계속해서 저희가 또 팔로우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 같이 찾아봤습니다. 다음 질문은요.